좋습니다. 자, 613번 시작합니다. 자, 되게 화려한 문양들의 모양이지만 이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이 자체로 하나씩 통째로 구하겠다면 구할 수가 없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둘레 길이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얘랑 그 다음에 이걸 합하면 되겠죠. 자,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빨간색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빨간색은 뭐죠? 반원의 둘레잖아요. 원주. 다시 말하면 부채꼴의 호입니다. 180도짜리 부채꼴의 호. 얘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 6짜리 중심각 180도짜리 호의 길이니까 자 12파이 곱하기 그게 한 바퀴 원주의 각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맞나요? 네, 또는 파이 r로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6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빨간색은 6파이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이제 좀 뭔가 보일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노란색은 노란색도 두 가지 파트가 있죠. 직선 파트가 있고 곡선 파트가 있습니다. 직선 파트는 이거는 쉽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맞나요? 12가 되는 게 맞나요? 맞잖아요. 지금 요거에 대한 부채꼴이잖아요. 맞나요? 네, 좋습니다. 얘는 12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노란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런 반지름이 12짜리 원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피자 조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12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방금 힌트 드렸어요. 호의 길이잖아요. 어떤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방금 얘기한 이 원의 중심각 30도짜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아닌가요? 맞나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얘 구하는 거는 자, 이 원 전체로 둘레 구하면 반지름이 1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4파이가 요 한 바퀴가 돼야 안 돼요. 그것의 중심각의 비율이니까 곱하기 360분의 30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럼 얘가 몇 분의 몇이죠? 12분의 1이죠. 1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은 2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요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되고 얘는 12가 됩니다. 그럼 끝나지 않았나요? 이 빨간색은 아까 구했죠. 6파이였고요. 노란색은 2파이에다가 12를 더한 게 되니까 이 세 개를 갖다가 토탈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 답은 8파이에다가 12가 더한 값이 되겠죠.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길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빨간색과 노란색도 요 직선 파트와 곡선 파트로 구분하시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 그림자가 남아있을 테니까 틀리시거나 애매한 분들은 다시 한번 연습장에다가 빨리 풀어주세요. 네, 지금 내가 푼 거 흉내내서 풀어주세요. 칠판은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막히면 다시 보셔도 됩니다만 그렇게 흉내내든 하는 게 바로 지금 바로 따끈따끈할 때 가장 좋게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도형이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구로 할 수 있는 걸로 분해해서 보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조립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곡선 반지름 6짜리 반원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이 반지름 12짜리 큰 원의 30도짜리 부채꼴의 한 반지름과 한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연습장에다 적으셔야 돼요. 연습장 안 갖고 왔어요? 연습장에다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필기하면 나중에 복습하 다시 푸실 때 눈이 먼저 보기 때문에 오염이 돼요. 안 본 상태로 풀어야지만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하게 돼요. 있으면 거기다 하세요.
지금 바로 풀어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습이에요. 지금. 지우는 채점 다 했으면은 옆에다가 놓든지 하지 그렇게 놓으면 저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자, 혜성이한테 부탁을 해요. 네, 그렇게 한 1분 정도 만에 싹 다시 바로 따끈따끈하게 푸시면 됩니다. 연습장에다 반드시 다시 푸셔야 돼요. 지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다 푸셨어요? 연습장에 지금 풀었어요? 아 거기다?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연습장이에요? 오답노트 아니에요? 아, 연습장 이렇게 이쁘겠어요? 와 오답노트는 어디다 해요 그러면? 오답노트. 아 그래요? 있는 건 맞죠 오답노트? 오케이 알았어요. 야 너 나중에 웹툰에도 잘하겠다. 혹시 그림 같은 거 그려요? 아니요. 재질이 좀 있는데요? 자질이? 되셨어요? 다음 또 몇 번이죠? 616번이요. 좋습니다. 자, 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번엔 넓이 구하라네요. 둘레가 아니라, 뭐 둘레 아니면 넓이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는 게. 자, 그럼 넓이를 구할 텐데, 넓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얘를 구하려면은요, 지금 이걸 한 번에 보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 스텝을 쪼개서 하세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일단 이 사각형에서 이렇게 반 따로내고 핵심에 집중하셔야죠.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얘를 구하려면 이것들을 뜯어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걸 뜯어내자니까 한 번에 뜯어낼 수가 없어요. 저 모양을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는 모양은 우리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두 조각에 걸쳐서 뜯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 90도짜리 90도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4분원이라고 합니다. 원을 넷으로 분할한 90도짜리 부채꼴 4분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엔 요거는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1번과 2번을 뜯어내면 얘만 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설계를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요 반쪼가리 넓이부터 구하겠습니다. 아주 쉽죠? 64라는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번 구하겠습니다. 1번은 보다시피 반지름 4짜리의 원의 4분의 1 부채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4짜리 원의 넓이는 16파이가 되는 거 알 거고 그것에 360분의 90이니까 4분의 1만큼이 바로 이 넓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네, 그러므로 얘는 계산하면 4파이가 됩니다. 자, 현재까지 32에서 요 1번 4파이 구했고 이제 2번 구할 텐데 2번은 정말 쉽습니다. 얘도 요 한 변의 길이가 4. 자, 그 다음엔 이것도 원이니까 요 길이도 4가 되겠죠. 그러면 밑변 4, 높이 4 곱하기 2분의 1 맞습니까?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8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말하다시피 요 32라는 요 삼각형 반쪽에서 요 두 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에서 얘도 빼고 얘도 빼니까 일단 얘 뺀 거에서 24가 될 거고 그 다음 4파이 더 빼셔야겠죠? 단위는 제곱센치 되겠습니까? 네, 끝입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모양을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은밀히 맞았어요? 잘했어요. 야, 너 이제 어지간한 중학생만큼 하는구나.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틀린 애들도 꽤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진짜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뭐 하죠? 617. 좋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뭔가 복잡한 모양이 보이긴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꽤 할만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문양에 눈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도구로 얘를 갖다가 쪼갤 수 있나 없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양에 눈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도형을 직접 구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구해? 그럼 간접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한테 익숙한 도형을 빼시면 됩니다. 전체에서. 뜯어내지. 여러분 그 뽑기 해보셨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마치 그거예요. 뜯어내면 됩니다. 그럼 그거 나오면 되잖아요. 뭘 뜯어내느냐? 얘 뜯어내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무슨 모양일까요? 부채꼴인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부채꼴이 되려면 부채꼴은 정의가 두 반직선과 한 호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로 가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10이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반원이 돼야 안 돼요. 저기 원주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니까 이 길이 같아 안 같아? 반지름이잖아요. 맞죠? 또 똑같이 돌린 거니까 요 선 따라 돌린 거니까 이 길이도 이거랑 같아 안 같아요? 그럼 맞네요. 이거는 똑같은 부채꼴이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요 각도도 아셔야겠죠. 요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각도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자, 요게 몇 도일까요? 왜 그렇죠? 요 점을 갖다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이 BC는 무슨 삼각형? 왜 정삼각형이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요.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으니까 사실상 요 네 변의 길이는 같아요, 안 같아요? 그 다음엔 애초부터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냐면 처음부터 정사각형이었어요. 그러면 요 길이와 이 길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 얘하고 얘도 같지만 얘하고 얘도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은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네, 그래서 정사각형입니다. 보이나요? 자, 그러면 얘가 60이라는 건 자동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몇 도가 될까요? 네, 30. 직각이니까. 그럼 얘도 자동으로 이게 60이기 때문에 30이 되는 거겠죠? 60이기 때문에 30이 되는 거예요. 그냥은 각도가 몇 도인지 몰라요. 얘를 아니까 90에서 빼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자, 그럼 끝났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정사각형 넓이에서 ABCD 넓이에서 얼마가 되냐면 12 곱하기 12가 되겠죠. 요 정사각형에서부터 요 피자 두 조각 빼시면 됩니다. 피자 두 조각인데 반지름 얼마냐면 12짜리에 원 전체에 30도짜리가 두 개 있는 거죠. 얘 두 개를 합치면 그냥 60도짜리 하나 빼는 것과 똑같아, 안 똑같아? 그렇죠?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원 먼저 피자 한 판 구하시면 반지름 12짜리 피자 한 판이니까 12 곱하기 파이 r 제곱 되는 거니까 파이가 되는 게 피자 한 판이고 거기다가 각의 비율로 곱하라 그랬죠? 네, 360 곱하기 360분의 30이 두 개 있으니까 60도짜리 한 판을 하나 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겠습니다. 자, 얘는 얼마가 되죠? 144. 잘했습니다. 12제곱 144고요. 얘 같은 경우는 144에다가 곱하기 약분하면 6분의 1이 되겠죠? 자,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6, 22, 6, 44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걸 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뺄 수 없다. 파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요 파이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파이는 붙여야겠네요. 답은 이겁니다. 그냥 144에서 24 파이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거 피자 조각 두 개 뺐어요, 그냥. 저걸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저렇게 간접적으로 빼서 구하시는 걸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단 한 번 돌아서 생각하면 돼요. 간접적으로 빼서 구하겠다.
야, 서우도 잘 그린다, 야. 너도 잘 그리네. 너도 잘 그리고. 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지? 그림이요? 그림 이것처럼 구하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 하신 다음에 여기서 원 그리고 여기서 원 그림 끝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 사진 나오니까 이게 그냥 연결하면 정사각형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만 칠하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 배우는 거의 출발점이 작도였죠? 그러니까 작도라는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이게 눈곱 없는 저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발, 제발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지 말아줘. 왜 움직일까, 자꾸 얘는? 자.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한번 차분하게 처음 풀 때 어려우면 나중에 시간 좀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보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해석이 맞았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자, 다음 또 있어요? 621번 바로 옆이네요. 넘어가도 되죠? 네, 그 전에 없어요? 이거 그냥 할게요. 그러면 이거 되게 쉬워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분해하라 그랬죠? 분해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잘라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탁 구해서 뺄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도형의 넓이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좀 뭔가 보이나요? 그러면 안 보인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지금 이게 두 원이 반지름이 똑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네요. 그 다음에 이 원으로 치면 이 원도 이게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중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딱 요점에서 이렇게 딱 긋게 되면 이게 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도 딱 긋게 되면 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얘가 6이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12. 지름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6이잖아요. 그럼 요 직각사각형 하나랑 반원 두 개 붙인 원에서 요 원 하나 빼면 되지 않나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반쪽짜리에다 직사각형 하나에다가 요거 반쪽짜리에다가 요 원 하나 빼시면은 이만큼 도려낸 나머지가 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어차피 구성 요소 다 봤으니까 그냥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제체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2짜리 직사각형을 구하셔서 반원을 빼도 되는데 이래도 됩니다. 요 반원과 요 반원은 합동일까요? 아닐까요? 합치면 겹쳐지니까 합동이죠? 사이즈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 여기서 갖다 붙이면은 이 부분이 메꿔지면서 이 모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색칠한 부분이. 맞죠? 이거 배불뚝 튀어나온 거 갖다가 여기다 딱 뒤로 붙여버리면은 직사각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암산 가능합니다. 얼마죠? 6에 12니까 72제곱센치가 됩니다. 됐나요? 끝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나누면 됩니다. 왜요? 지우 더워요? 네. 뒤에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좀 시원하게 해줄까요? 좋아요.
자, 다음 뭐 있죠? 이 파트는 시험에 잘 나와요. 제 평면 도형에서는 제일 까다로워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각선의 뭐 개수랑 정다각형에서 그다음에 내각, 외각 더불어서 이렇게 원 부채꼴에서는 이런 모양이 많이 잘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까? 없어요? RPM은 없어요? 그럼 개념 원리 있어요? 질문해도 돼요. 네. 127. 자, 개념 원리 할게요. 네, 127에 몇 번? 1번이요? 2번이요? 좋습니다. 자, 호의 길이와 넓이가 주어질 때 중심각의 크기 구하라. 여러분에게 내가 그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보통은 각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질 경우에 호의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한다고 하고, 반지름을 R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넓이를 갖다가 S라고 한다면, 자, 우리 여기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파이 r 제곱이라는 원 구하셔가지고서 중심각의 비율만큼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중심각의 단서가 없어요. 그쵸?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 넓이 구할 때 이 호의 길이라는 L은 여기는 없는 식이잖아요. 그죠? 반지름이라도 주어지면 좋겠는데 반지름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넓이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했죠? 자, 이거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알기 전에 그럼 먼저 이거 할게요. 자, S를 구하는 또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이거 말고 요 중심각의 비율이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넓이는 아니지만 L을 구할 때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는 X를 없앨 거예요. X 없어도 S가 구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X 없애려면, 이거 없애려면 얘를, 자, 이게 똑같은 값이니까 통째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해가 되나요? 네, 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거는 통째로 분모, 분자가 있으니까 약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엔 이 파이도 약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엔 R도 여긴 두 개 곱했으니까 하나 없애주고 여기는 하나 다 없애고 그러니까 여긴 2만 남고 여긴 R만 남나요? 안 남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됩니다. L분의 S는 2분의 R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S를 나타낼 건데 그럼 여기 L을 없애주고 싶습니다. L을 없애려면 이 등호의 양쪽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여기서 L이 사라질까요? L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L을 양변에 똑같이 곱해줘도 똑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역시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곱하니까 약분되면서 S만 남고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식이 봤더니만 여기는 넓이를 구하는데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호의 길이가 5파이고 넓이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자, 넓이 공식을 예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0파이란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잖아요. L은 뭐죠?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5파이라고 바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여기가 10파이고 여기가 5파이면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5파이에 뭘 곱해야 10파이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값은 2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R이 얼마가 될까요? 맞습니다. R이 4가 돼야 됩니다. 이 R 값은 4가 됩니다. 그럼 자, R이 4니까 중심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뭐 얘로 구하셔도 좋고 얘로 구하셔도 좋습니다. 중심각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반지름이 4짜리니까 지금 뭐 어떤 걸로 갈래요? 뭐 어느 거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로 할래요? 호의 길이로 갈래요? 뭐 넓이로 갈래요? 호로 갈까요? 자, 호의 길이 5파이란 녀석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r이 얼마였어요? 4였잖아요. 이게 4니까 8파이 곱하기 360분의 x가 5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우 이해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파이는 약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는 8 곱하기 360분의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이때 이제 요거 처리 과정 한번 같이 볼게요. 중학생들은 좀 쉽겠지만 아직은 예비중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우린 누구 알고 싶어요? x 알고 싶죠. 약분 먼저 하겠습니다. 8로 나누면 8, 4, 32, 8, 5, 40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자, 45분의 x 값이 5란 얘기죠? 그럼 x만 남겨놓으려면 양쪽에 뭘 곱해주면 될까요?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뭘 곱해주면 될까요? 45로 곱해야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45를 곱해주게 되면 똑같이 곱해주셔야지만 계속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면서 x는 45 곱하기 5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하세요? 이거 풀이 과정?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4, 46, 5, 25니까 185가 되나요? 안 되나요? 맞나요? 아니, 안 되는데요? 225인데요?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45 곱하기 5니까 225. 이게 x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됐습니까? 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넓이 갖고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R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앞에 먼저 적어준 거는 공식을 까먹었을까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적어준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넓이 구하고 호 길이 구하는 거 있는데 중심각을 모르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유도하는 과정을 지금 오늘까지 한 3번쯤 해준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적으면서 머릿속에 넣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어도 시험 문제 수준이 됩니다. 지우 괜찮아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근데 개념원리 책을 펴야지. 개념원리요?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좋습니다. 잘하네요. 이 파란 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지식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 풀이는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미리 배경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초록색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지금 칠판을 안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긴 하겠죠? 유도도 한번 해보고요. 혹시 이번 그 중간을 안 보든 기말만 보는 학교든 간에 대표값 상대도수 단원을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에요. 이따 나중에 물어볼게요.
자기네 시험 범위를 아직 모를 수 있지. 자, 네. 다 되셨어요? 이 공식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길이. 넓이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까먹는다면 내가 파란색으로 증명한 것처럼 이걸 아예 증명 방법을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알면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몇 번인가요? 몇 번이요? 3번이요? 오케이, 좋아요. 색천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차례대로 구하라. 자, 색천한 부분에 넓이 구하는 건 차라리 좀 쉽습니다만 둘레 구하는 게 조금 더 손질은 가겠네요.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둘레 길이 구하려고 하니까 둘레 길이 구하려면 먼저 이렇게 호의 길이 부분부터 곡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쪼각내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 갖다가 회전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다 모을 수 있잖아요. 피자 조각을. 모으면 어떤 되게 되냐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각도가 40도, 30도, 30도, 20도니까 다 합하면 60에 60이니까 조금 더 커지겠다. 각도를 너무 좁게 잡았네. 120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중심각을 다 더하면 120이 되나요? 그럼 결국 이런 모양이 됩니다. 120도짜리 4개가 모인 거예요. 여기 지금 30도짜리, 20도짜리, 30도, 30도, 40도짜리가 모인 거예요. 괜찮나요? 자, 어떻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곡선 파트는 결국에는 이 호의 길이 하나만 구하시면 이 4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맞나요? 자, 호의 길이 보겠습니다. 반지름은 9라고 친절하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호의 길이 먼저 구하시면은 호의 길이는 이 원 살려서 18파이가 될 겁니다. 그쵸? 2파이r. 그것의 중심각의 비율만큼 호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360분의 120 하시면 요 길이 끝납니다. 요 길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둘레라는 건 저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얘들도 다 더하셔야겠죠. 자, 봤더니 반지름이 각각 2개, 4개, 6개, 8개가 됩니다. 맞습니까? 반지름 8개니까 9짜리가 8개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9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 2개 더하시면 둘레 길이가 완성이 됩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72가 될 거고 얘는 요게 3분의 1이 되는데 3도 약분하면 6파이가 되니까 72 더하기 6파이 센티미터가 둘레 길이가 됩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겠습니다. 넓이 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넓이는 더 쉽죠? 넓이는 그냥 이거 다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거 구하게 되면 넓이 구하는 건 자, 반지름 9짜리 원 피자 한 판 넓이는 81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 중심각 비율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3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하시면 326, 37에 21 제곱센치가 되겠죠. 이건 넓이가 됩니다. 괜찮아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조각을 합치면 됩니다. 자, 잘 풀었어요. 네. 또 있나요? 다음 것도 있어요, 혹시? 128편에 3번. 다음 페이지 3번.
이 페이지엔 더 없어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마지막 거 틀린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아직 안 풀었어요. 아, 그래요? 검토하고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좋아요. 그러면 128쪽 갑니다. 혹시 지금 미처 못 적었다 한다면은 그 영상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뭐 재밌는 문제죠? 색채의 부분 넓이. 이거는 요거 나중에 반원 도려내시면 됩니다. 삼각형 넓이에서 요 두 반원 더하신 다음에 일단 다 채운 다음에 요 반원만 뜯어내면 싹 요 모양이 나옵니다. 네, 거기 힌트 드릴 거고요. 자, 몇 번이죠? 3번. 네, 2번이고 요거 있습니다.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AB인 원에서 요게 15도일 때 BC가 3일 때 AC의 호의 길이 구하라. AC 호의 길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더 짧은 쪽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호가 되긴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보통 짧은 쪽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긴 쪽을 표현하고 싶으면 요 사이에 또 다른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긴 거를 원한다면 점 하나 찍어가지고 얘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넣어서.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위에 짧은 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C 길이 구하라. 호의 길이를 알려면은 중심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본다면은 얘가 지금 중심각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중심이니까 여기 선 하나만 그어주겠습니다. 그자는데 왜 안 그려질까요? 자,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그으면은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각형 이 AOC는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이죠. 왜? 반지름인 항상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15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요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왜냐면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30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심각이 30일 때 호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호에 대한 이 중심각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되죠? 네, 30을 뺀 150이 되겠죠. 그러면 각이 몇 배입니까? 5배가 되겠죠. 그럼 운명 공동체니까 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돼요? 네, 따라서 15cm가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한번 그렇게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잘했어요. 방법 좋아요. 뺏기는 것보다 지금 푸는 게 좋아요. 연우도 잘하고 있고 은빈이도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몇 번이죠? 11번. 오케이. 11이요? 그 전에 있어요? 몇 번이요? 4번. 좋아요. 자, 부채꼴에서 x값 구하라.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눈여겨봐 주세요. 부채꼴 아까는 호의 길이나 중심각으로 구했지만 지금은 넓이로 나왔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넓이도 누구랑 운명 공동체라 그랬죠? 호의 길이 중심각과 부채꼴 넓이는 운명 공동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호의 길이가 부채꼴 AOB의 넓이가 이 녀석의 넓이가 얘 2배라는 건 각도 2배라는 얘기 아닌가요? 끝났어요. x 더하기 30이란 녀석은 3x 빼기 10이란 녀석의 2배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녀석 통째로 2배를 하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자, 이제 논리적으로 이 식의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요 선물 세트가 두 봉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선물 세트 속에 얘도 두 개 있을 거고 얘도 두 개 있겠죠. 그러니 이거의 의미는 얘가 2배 되면 x 6개가 될 거고요. x 2 곱하기 3x. 그 다음에 10도 2번 빠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괜찮나요? 네, 그게 얼마라는 거죠? x 더하기 30이라는 거죠. 괜찮나요? 자, 이제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중딩 친구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생각하겠습니다. 여긴 x가 하나 있고 여긴 6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 x를 없애는 게 좀 깔끔하겠죠? 6개 없애는 것보다. 양쪽에 x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빼줍니다. 그래서 x를 하나씩 빼주겠습니다. 똑같이 빼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사라지고 여긴 30만 남을 거고 여기는 6개에서 하나 뺐으니까 5개가 남고 거기다 20을 또 빼야지만 30이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여기 20이 100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20을 더해줘도 괜찮겠죠? 약간 이렇게 마치 퍼즐 맞추듯이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슬슬슬 한쪽으로 다 정돈해주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더하기 20이 되고 여기 더하기 20 하니까 중딩은 알 겁니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죠? 자, 그게 2항의 원리가 되겠죠? 자, 이거 더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기는 5x 자체가 50이 되나요, 안 되나요? x가 얼마? 맞습니다. 10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걸 풀어가는 과정인데 중학교 1학년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예비 중등은 이렇게 차곡차곡 다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된 것 같고요. 4번 다음에 그 다음에 11번 사이에 또 모르는 게 있습니까? 하시면 좋습니다. 10번이요? 아, 그럼 11번, 아까도 11번이었지. 11하고 12번 할게요. 혜성이는 없어요? 좋아요. GU는요? 몇 번이 틀렸는데요? 19번? 좋아요. 네? 그냥 9번? 오케이. 서우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도 항상 여러분 그 영상은 촬영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시 보시면서 되돌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라고 찍어 놓는 거니까. 알겠죠? 네, 활용하면 좋겠어요. 잘 기억하면 굳이 안 봐도 됩니다만. 자,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9번은 지우가 한다 그랬으니까 11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색채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에서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에 구하려면 못 구합니다. 조각을 내겠습니다. 조각을 냅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 이 점에 대해서 본다면 이 점은 지금 이렇게 만나는 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10이고요. 이것도요? 얘는요? 이거는요? 그럼 이거 직각이죠? 무슨 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이죠. 자, 그럼 이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0짜리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얼마가 되죠? 100이잖아. 왜 움찔하세요? 안 어렵잖아요. 10 곱하기 10이잖아요.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 반쪼가리, 나머지 반이 아니고 이 쪼가리와 이 쪼가리 보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부채꼴이겠네요. 맞나요? 왜냐하면 반지름 2개와 중심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몇 도일까요? 얘가 90이니까 여기도 9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갑시다. 반지름 2개랑 얘가 90이니까 이것도 90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얘네 2개는 합동이 될까, 안 될까? 반지름 10짜리 원 부채꼴이잖아요. 합동이죠? 각도 똑같잖아요. 2개 그냥 합칩시다. 얘네 2개 합치면 무슨 모양이 될까요? 반원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10짜리. 이 넓이를 갖다가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다 이 2번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넓이 어떻게 되죠?
50이라고요? 원래 원형 되면 얼마예요? 한 판은 얼마예요? 100파이니까 반은 얼마예요? 50파이를 쓰셔야죠. 원주율 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더하시면 됩니다. 100 더하기 50파이. 끝이에요. 맞잖아요. 칠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구하려고 하시면 어렵습니다. 쪼개서 하시면 됩니다. 9번 맞았어요? 다시 풀어보기 때문에. 19번이라고 했구나. 미안해요. 그냥 9번이에요? 어떻게 다시 풀었어요? 맞았어요? 한다면서. 뭐 아직까지는. 혜성이는 이 뒤에 뭐 물어볼 거 있어요? 16. 좋아요. 12 다음에 16 건너갈게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뭐 한 목요일이나 토요일부터 그 여자 조교쌤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실 겁니다. 아니요. 무서운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래도 나보단 안 무서워요. 네. 뭐요? 좋아요. 9번 할게요. 자. 근데 내가 볼 때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숙제만 열심히 하시거나 솔직하게만 공부하시면 전혀 무서워할 거 없어요. 난 그런 걸로 뭐 혼내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숨기거나 이러면은 결국 본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혼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르겠냐? 좀 전에 하지 않았냐, 이거? 이렇게 하고도 까먹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럴 텐데. 자, AB가 지름이죠? 지름이 10이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틀린 사람 얘기하세요. 6이죠? 반지름 6짜리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보자. 색칠한 부채꼴 넓이 구하려면 이 각이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 풀 때는 이 각 하나하나를 구하려면 못 구합니다. 이 각 하나랑 이 각 하나 어떻게 다 구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A라고 놓고 B라고 일단 놓을게요.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A, B를 따로따로는 모릅니다만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얼마가 될까요? 자, 잠깐 좀 어렵겠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30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 몇 도가 될까요? 막국지가 아닌가요? 잘 안 보이나요? 자, 요거 지금 막국지 그게 아닌가? 맞는데 막국지가 맞잖아요. 이거랑 막국지가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림 보는 거니까 막국지가 아닌가요? 내가 잘못 본 건가요? 막국지가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그렇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색칠한 부채꼴 넓이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해보죠. 그러면 잠깐 볼게요.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그냥 이렇게 구합시다. 이게 지름은 맞으니까 반원에서 구하죠 뭐. A 더하기 B 더하기 65 더하기 30 하면 180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65 더하기 30을 하면 180이 돼야 됩니다. 얘가 95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85. 얘가 95니까. 자, 끝났습니다. A 더하기 B가 85래요. 그러면 요거 다 뭉쳐놓으면은 이 하나의 큰 부채꼴이 나올 텐데 거기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60 더하기
55가 중심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단순한 산수입니다. 이제 더하겠습니다. 얘가 85라고 했으니까 85에다가 이거 더하면은 115니까 이거 다 더하시면은 각이 더 커지겠네. 네, 200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대충 그릴게요. 여기 200도짜리에 하나의 큰 부채꼴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아까 구했다시피 6이었습니다. 자, 요 200도짜리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넓이 구하겠습니다. 원 피자 한 판 구하시면 36파이인데 그거에 중심각의 비가 360분의 200이 되겠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40으로 나눌게요. 4, 9, 36, 4, 5, 22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걸 36파이를 곱한 거니까 또 9, 1은 9, 9, 4, 36 되니까 4파이 곱하기 5가 되니까 20파이가 되겠죠. 단위는 넓이기 때문에 제곱센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여기는 A, B를 따로따로는 못 구합니다. 하지만 합한 것만 구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합친 걸로 구할 테니까. 자, 됐습니다. 9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넘어가면 되나요? 12번 해야 되나요? 우아가 안 한 것 같은데? 지우 12번이었나? 지우 이거 맞죠? 이거 아니에요? 저요? 아니었어요? 전 12번. 12번이 맞나? 넣었구나. 자, 괜찮니? 반지름 길이가 6짜리. 자, 화려한 뭔가 어떤 많이 전통 문양 같은 걸로 보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문양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문양을 잘 보시면 이거 얼마예요? 지름이? 지름 6짜리 반원이죠. 그러면 얘도 지름 6짜리 반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합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얘를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세요. 그러면 얘는 이런 4분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또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움푹파인 반원의 모양은 이 튀어나온 반원과 합동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일로 갖다 채우세요. 그러면 여기도 4분원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엔 여기 4분원, 여기 4분원 합치면 그냥 반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결국 이 넓이는 이거가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반지름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 6짜리 반원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 넓이는 36파이의 절반이니까 18파이가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이 문양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저거를 분명히 어떻게 간단하게 하거나 분해를 해서 풀거나 하게 되면 훨씬 쉽습니다. 자, 다음 몇 번이죠? 16번 가시면 됩니까? 13, 14, 15 없죠? 16 하면 돼요? 뭐야? 발전까지 숙제 아니었는데? 잠깐, 16번 그럼 아까 누가 물어본 거죠? 너 더 풀어서 물어본 거구나. 자, 아니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혜성이가 푼 걸 갖다가 괜히 무의미하게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숙제잖아요. 오늘 숙제가 되겠죠? 도전해 보시겠어요? 가만, 고개를 흔들흔들하는 연우는 왜 그렇지? 그럼 숙제로 하실 거예요? 어떻든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잠깐 여러분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차피 오늘 숙제입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둘레입니다. 넓이가 아니고 둘레랍니다.
네, 암산도 가능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넓이를 구하라기도 합니다. 여기 둘레를 구하라고. 이해했어요? 이거 나한테? 나도 잘한다. 아무튼 잘하시는데요. 왜 목이 흔들렸어요? 차분하게 다시 차분하게. 괜찮아요. 침착하게 하세요. 2분 남았어요. 2선 됐나 이거 봐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게 기아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풀다가 막히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하려 들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습성을 갖다가 조금 다시 수출발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시간을 좀 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한 마무리 한 30초쯤. 그럼 이제 더 질문할 건 없는 거죠? 없어요? 지도 나와보세요. 그래, 우리가 지도 나와보세요. 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케이. 웃는 거 아니죠? 진도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대충 통밥으로 푼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확하게 따져서 푼 친구도 있을 겁니다. 봐줄게요. 이거 아니야. 보자. 이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시는데 자, 근데 이건 아실 겁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겠죠. 동일하게 맞는 거니까 이런 모양과 이 모양은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 녀석은 같은 형태로 그린 모양의 일부이기 때문에 합동인 조각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색채분의 둘레라는 거는 이것과 이거를 더하는 게 일단 곡선 파트죠. 그런데 이 파트는 이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나는 이 주황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곡선 파트는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직선 파트는 뭐 굉장히 쉽죠? 직선 파트는 바로 이거 하나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갖다가 얘로 대체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곡선 파트는 뭐가 됩니까? 부채꼴을 호죠. 중심각이 얼마짜리? 90도짜리 부채꼴의 호가 되겠죠? 반지름은 10입니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 구하는 건 20파이짜리 피자 한 판의 크러스트에서 4분의 1이겠죠. 5파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28 곱하기 360분의 90이지만 5파이. 그 다음엔 이것은 10입니다. 따라서 두 개 더하시면 바로 이 모양의 둘레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거를 보이면 쉽습니다. 근데 안 보이면 어렵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다가 막 이런 직선을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딱 봤을 때 이래선 이게 안 될 것 같다. 수렁에 빠지는 것 같다. 그럼 적절한 선에서 털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왠지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보이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계속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하가 어렵습니다. 자꾸 보는 쪽으로 풀려고 그래요. 자, 이해됐어요? 네. 혹시 뭐 다르게 푼 친구 있어요?
없어요? 다르게 푼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권장은 아니지만 이게 제일 풀이 중에 제일 간단한 풀이에요. 자, 근데 조금 다르게 풀겠다면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워도 돼요? 아니야, 이 풀기 진짜 마저 하세요. 조금만 더 시간 드릴게요. 왜요?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나가도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이 얘기한 그 대표값은 지금 이 130이죠. 이거에 나와요. 줄기 이파리 해가지고서 잠깐만요. 이게 이제 그 기하가 끝나고 나면 나가게 될 마지막 끄트머리 파트입니다. 통계라고 나오죠. 요즘까지가 기하입니다. 입체동까지 끝내실 텐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평면도까지 마친 겁니다. 숙제까지 하면 그 다음에 입체 들어갔는데 입체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요. 개념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는 여기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값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평균 내가지고 뭐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하랑 딱 봐도 다르게 느껴지겠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진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괜찮겠죠?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차분하게 해보세요. 차분하게. 기억 한 놈에 RPM도 한번 숙제 체크해볼까? RPM도 숙제 보겠습니다. RPM도 여러분 그러면 몇 페이지까지 뛰었죠? RPM 113이라고요? 그렇겠죠? 내가 93쪽 다 하라 그랬나요? RPM 어디까지죠? 92까지요? 그랬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도를 나갈까 아니면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개 좀 도와줄까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아까 얘기한 게 지금 아까 힌트 준 게 이거였죠? 이거 다 구해서 얘 빼면 뜯어먹힌 거 나온다. 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설명 잠깐 해줄게요. 여러분 이 문제 잠깐 볼게요. 그러면 자, 이 그림과 같이 이게 지금 마치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본 걸 치면 이렇게 캔 6개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런 걸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원을 갖다가 이렇게 6개를 쫙 다 탄탄하게 끈이 둘러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는 단 4듭은 필요 없습니다. 고무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주황색 끈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6개를 묶든 아니면 이렇게 3개를 묶든 아니면 이렇게 묶든가요. 알겠죠? 이런 유형인데 자, 혹시 이 문제를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숙제 이전이니까 자유롭게 한번 생각합시다. 이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시간 잠깐 드릴게요. 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30초 1분 정도 한번 어떻게 풀면 될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풀이가 할 수 있으면 풀이하셔도 좋습니다. 연습장에다.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나 알려주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쉽게 풀릴 겁니다. 정말 쉽습니다. 암산도 가능합니다. 나는 암산해볼게요. 해석이 다 했어요? 답 나왔어요? 오케이. 원래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어요?
아, 그랬어요? 잘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대부분 5학년 때 뭐 필요한 개념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둘러싸는 문제는요. 둘러싸는 문제잖아요. 둘러싸는 문제는 반드시 이 직선 구간과 직선 구간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여러분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끈을 내가 여기서 출발한다면은 얘가 여기서도 한번 돌고 또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와야지만 이게 묶여집니다. 끈이 연결돼야지만 묶여질 거 아니에요.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 직선 구간만 파란색을 빼고 난다면 여기 돌고 돌면 반드시 한 바퀴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도는 파트가 4개가 보이겠죠? 그죠? 여기는 도는 게 몇 군데입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여기 돌면 요 도는 거 3개 합하면 한 바퀴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길게 돌았죠? 그러면 도는 게 2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묶던 간에 저렇게 원통 모양을 갖다가 여러 개 묶을 때는 반드시 제자리로 묶여야지, 도착해야지만 묶여지기 때문에 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또라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도는데 그 도는 건 몇 개로 나누어 돌든 간에 무조건 합치면 한 바퀴가 돼야지만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도는 파트만 생각하시면 이걸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도는 것도 좀 잘 살펴볼 텐데 이것도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딱 출발을 합니다. 이륙을 하죠. 공중에 뜹니다. 자, 떠서 여기서 처음으로 착지를 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착지할 때 이게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원에서는요, 여러분, 원의 중심에서 접촉하는 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얘가 접촉점,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할선과 접선 기억하시나요? 할선은 뭐였죠? 갈라서 분할하는 선을 할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네, 할선입니다. 그리고 가르진 않지만 살짝 닿고 지나가는 게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접선이고요. 그럴 때 이게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접점에서는 반드시 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과 어떤 각도를 이루냐면 얘가 반드시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물리 배울 때 아시게 될 겁니다. 원심력, 구심력 할 때 속도 방향. 자, 아무튼 간에 잠깐 논외 얘기지만 여러분 돌판 매질 할 때 돌판매가 뭔지 알죠? 혹은 뭐 투포환 합니다. 투포환 할 때 이쪽 방향으로 딱 똑바로 가려 그러면은 내가 돌리는 가운데 정확하게 이 90도 방향에서 놔야지만 직선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조금 더 가가지고 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직선 방향이 이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내려면 반드시 요 가는 방향에 수직해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일로 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직 방향이 돼야 이 방향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말하는 게 이게 수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륙이 시작되는 부분도 수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왜 얘기냐면 여기도 다 그러면 수직이 됩니다.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와 얘도 보게 되면 이거 전부 다 반지름으로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런데 얘가 수직이면 여기 수직 돼야 안 돼요? 여기도 수직 돼야 안 돼요? 그럼 나머지도 당연히 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느냐? 정사각형이 되면서
90도짜리 중심각의 호의 길이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터닝 되는 이 곡선, 돌아버리는 곡선 자체가 다 이 부채꼴 90도짜리 호의 길이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든 90도 4개가 모이니까 한 바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돌아버리는 녀석은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즉 반지름 2짜리에 원 둘레가 돌아버리는 구간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얘가 얼마가 되죠? 4파이가 돼야 안 돼요? 그게 바로 요 4개 파트의 길이의 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직선 파트 보겠습니다. 직선 파트는 파란색인데 직선 파트는 쉽죠? 파란색을 본다면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반지름 2개가 더해지나요? 안 더해지나요? 지름입니다. 지름 하나. 여기도 이거는 지름 2개가 하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요게 지름이지만 반반 합하니까 여기도 지름이잖아요. 지름 하나. 또 여기도 지름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도 지름 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오고 나오겠죠. 지름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없어요? 지름 6개인데 이게 반지름이니까 4짜리가 6개 있겠죠. 그래서 직선 코스는 4, 6에 24가 됩니다. 24 더하기 4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자, 암산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나랑 같이 해요. 나중에 숙제를 할 때 풀어보시고 지금은 그냥 후딱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 지금 여기서 보겠습니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잘립니다. 잘리는데 그림 잘 그려야겠죠? 접촉이 풀릴 때는 접점이 됩니다. 여기도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직각이 되고 이거 직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엔 여기도 접촉이 풀릴 때 뜨는 점이 생깁니다. 이게 착륙하는 점이 됩니다. 90도가 되고 여기서는 이륙하는 점이 됩니다. 90도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9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90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도 지금 살펴본다면은 자, 보세요. 이거 지름 돼요? 안 돼요? 됐죠? 직선 구간 지름이 3개가 나오나요? 안 나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름 3개가 됩니다. 즉 반지름 3이니까 6 곱하기 3이 파란색 구간이 됩니다. 됐나요? 지름 3개에다가 이제 그러면 곡선 구간 보겠습니다. 곡선은 자, 얘와 얘를 합하면 한 바퀴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3개 부채꼴은 합동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합동이 되니까 그럼 이 중심각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짜리 3개가 되겠죠? 사실 각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120인 걸 알 필요도 있지만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 세 조각 합하면 이 곡선 구간은 원 한 바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반지름 3짜리 원 한 바퀴죠. 얼마예요? 반지름 3짜리 원 한 바퀴 둘레 얼마예요? 6파이. 그러므로 이 곡선 3개 합은 6파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6파이 더하기 18이 이 길이가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묶었을 때 길이 차이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럼 묻겠습니다. 곡선 길이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뭐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직선 차이만 따지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암산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게 풀려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날 텐데 마지막 힌트만 주고 끝날게요. 다음 문제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삼각형 위에다가 원을 굴립니다. 원을 접촉하면서 굴려가지고서 돌렸을 때 이 원이 굴러간 자리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굴러가는데 우리 잠깐 이걸 갖다가 이게 비스듬하게 돼 있지만 내가 일부러 평평한 데라고 좀 돌려 생각할게요. 얘가 원이 돌아갑니다. 가는데 얘가 어느 순간까지 낭떠러지 안 떨어질까요? 정확하게 이 원이 중심이 딱 요 끝까지 달랑달랑 있을 때까지는 안 넘어집니다. 왜냐? 요 반이 요 내 아직 평면에 걸쳐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는 순간 갈 수가 없어요.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요게 지금 여기 평평한 면에
요 접점이 딱 걸칠 때까지가 마무리라면 여기서 이 땅바닥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때 여기서도 요 수직일 때 요때까지만 얘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사이에는 이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자, 얘도 분명히 갔다가 여기까지 간당간당 하다가 움직이다가 다시 이게 붙어 움직이니까 여기 되는 순간 겨우 이걸 타고 계속 가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구간으로 계속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그다음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렇다면 이 사이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마지막인데 이것만 좀 설명해주고 끝낼게요. 여러분 숙제할 때 필요하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때는 요 접촉점은 계속 요 모서리에 다 있어야 될 겁니다. 공중에 뜰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땅을 파고들지도 못하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붙으면서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때는 이게 중심이 되고 얘가 반지름이 되는 이런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유지하면서 돌 거 아닙니까? 얘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반지름이 돌고 오는데 이 순간부터는 얘가 중심이 돼서 이런 부채꼴이 되는 형태처럼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즉 이런 식으로 원이 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푸실 때는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 겁니다. 얘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네, 여기서도 요 수직에서 수직까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 겁니다. 크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요 모양의 직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이 원이 그냥 쭉 돌아갈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돌아갈 때 문제는 이거 아까 좀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데 이 돌 때는 지름이 반지름인 새로운 원의 부채꼴 넓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요 원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요 직사각형과 이렇게 돌아가는 큰 원의 부채꼴 넓이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도 이런 개념이 성립합니다. 터닝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고 돌아야 됩니다. 나머지 그냥 전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도는 게 여긴 세 군데 돌죠. 세 군데 돌아도 다시 제 위치 와야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녀석이 사이즈는 2배로 불른 원의 부채꼴이 되겠지만 요 중심각은 이 녀석과 중심각들은 3개를 합하면 360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조각 3개를 합치면 큰 사이즈 원 모양이 하나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꾸 날 쳐다보면서 막 눈으로 지금 막 욕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이것도 돌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얘도 분명히 돌 때 이 위치까지 오려면은 여기서 또 돌 겁니다. 여기서도 돌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도 돌 겁니다. 기억하세요? 거기까지가 힌트입니다. 이거는 할만하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마무리로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진짜 여러분이 잘 푸시면은 웬만한 중학교 시험을 다 잘 볼 겁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97페이지까지입니다. RPM 97, 그 다음에 개념 원리는 여러분 유제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주말도 있죠? 131까지 하실래요? 133까지 하실래요? 좋아요. 용감한 자가 역시 결과를 얻습니다. 말을 안 하면 133까지 주려고 그랬는데 말을 해서 131까지만 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테스트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G우는 그 수행 관련해가지고 질문할 게 있으시면 토요일 날부터 질문해도 됩니다.